부동산이 침체되기 전에 나타나는 강력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동산이 침체될 때,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항상 나타나는 강력한 부동산 침체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배우신다면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는데 집을 사버리거나 침체가 끝나고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올 예정인데 집을 팔아버리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땡땡 아파트 청약 경쟁률 미달, 땡땡 지역 미분양 증가. 언론은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왜 다루는 걸까요? 바로 이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이 대중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집값은 안 오른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미분양이 적거나 없으면 집값은 오를까요? 미분양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제쳐두고 결론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고 싶지 않게 되었다거나 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적어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매우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해당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장이 계속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을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아실이라는 프롭테크에서 미분양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008년 말 대략 2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요. 2008년 말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최고점을 찍었고 2014년부터 미분양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분양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한 2008년 말에는 서울의 집값은 하락 추세였겠구나. 그리고 2013년까지 미분양이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으므로 서울의 집값은 2013년까지 침체장이었겠구나. 또한 2014년에 미분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2014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타났겠구나.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08년 6월까지 상승했다가 2008년 12월, 즉 2008년 말경 고점 대비 약 18% 급락하였으며 그 이후 데드캣 바운스 형태를 띠며 상승하다가 점차 등락을 거치며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경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 지역은 2006년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 말에 피크를 찍고 2012년경부터 미분양이 많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대구의 집값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경까지는 대구 부동산이 침체장이었고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겠구나. 그러나 2012년부터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으므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 대구의 실거래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초 대비 2008년 말에는 지수가 약 10%가량 하락했고 2011년경부터 조금씩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09년 저점 대비 거의 2배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인하는 이 미분양 데이터에는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미분양 수치도 있고 준공 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등 미분양의 성격이 다른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만으로 집값의 정확한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분양 데이터만 확인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해당 지역의 침체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2022년 말에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000세대의 미분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마찬가지로 2022년 말에 미분양이 증가하였고 현재 약 1만 세대의 미분양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서울 및 경기도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미분양 데이터만 확인해 봐도 충분히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